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편집하면서 설레더라고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노르웨이 아시죠? 북유럽에 있는 그 조용하고 고요한 나라, 인구 55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이 나라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요. 왜냐고요?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새로 팔리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르웨이에서 통하면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전기차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나라인 거죠. 그런 노르웨이에서 2026년 3월 첫째 주에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테슬라가 그 한 주 동안 팔아치운 차량 대수가 노르웨이에서 영업하는 나머지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전부 더한 숫자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현대, BMW, 폭스바겐, 볼보, 르노, 스텔란티스 계열 전부 합쳐도 테슬라 하나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처음 공유한 사람은 테슬라 판매 동향을 꼼꼼하게 추적하기로 유명한 롤랜드 피르허라는 분인데 트위터 계정 팔러리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이 공유한 수치가 화제가 된 거고 그게 3월 17일자 기사로도 나왔어요. 그 한 주 동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53.4%였어요. 절반이 넘은 거잖아요. 노르웨이에서 팔린 차 2대 중 1대 이상이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롤랜드 피르어는 이게 노르웨이 역사상 테슬라의 가장 좋은 3월 첫째 주 실적이라고 했어요. 역대 최고 3월 출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해요. 테슬라가 원래 분기 말에 판매량이 확 뛰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로는 엔드 오브 쿼터 푸시라고 부르는데 3월, 6월, 9월, 12월처럼 분기가 끝나는 달에 딜리버리를 몰아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월은 원래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달이긴 한데 롤랜드 피르어는 이번이 그 통상적인 패턴보다도 훨씬 좋다고 했어요. 평소 3월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노르웨이가 작년 말에 일부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강제적으로 없앴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사려는 수요가 작년 연말로 당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초에는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올해 1월부터 누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노르웨이 연간 누적 점유율이 22.4%예요. 그 22.4% 중에서 절반이 이 3월 첫째 주 한 주에서 나온 거예요. 한 주가 올해 전체 점유율의 절반을 책임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폭발적인 수치인지 느껴지시죠? 2026년 1분기 전체로 보면 테슬라의 노르웨이 판매량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와 비교해서 56%나 늘었어요. 경기가 어렵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56% 증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노르웨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2025년 2월과 2026년 2월을 비교한 유럽 대륙 전반의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거의 전 유럽에 걸쳐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어요. 롤랜드 피르어가 공유한 수치를 보면 루마니아가 전년 대비 무려 243% 폭증했고 핀란드가 175% 상승, 포르투갈이 105% 오른 거예요. 3배, 2.75배, 2배 넘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59%, 프랑스가 55% 성장을 기록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 자동차 시장이에요. 워낙 시장 자체가 크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 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50%대 성장을 찍었다는 건 테슬라가 유럽 전체에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라인업 확대예요. 이번 분기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를 새롭게 출시했어요. 이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된 트림이에요. 후륜구동 방식을 적용해서 구동계가 단순해지고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데 배터리는 원래 더 비싼 트림에 들어가던 대용량 배터리를 그대로 탑재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격은 낮추고 항속거리는 지키는 구성인 거예요. 그래서 WLTP 기준으로 657km, 미국 EPA 기준으로는 약 400마일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가격 대비 주행 거리가 핵심인 유럽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유럽 시장에서 7인승 구성의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도 다시 판매를 시작했어요. 원래 잠깐 없어졌다가 복귀한 거예요. 7인승 옵션이 있으면 대가족이나 카풀을 자주 하는 가정에서 실용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6인승 모델 Y L, 그러니까 더 긴 차체의 3열 버전은 EU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유럽 시장에는 풀리지 않았어요. 승인은 났는데 실제 판매는 아직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 풀릴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나오면 또 한 번 판매량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도 빠뜨릴 수 없어요. 테슬라는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유럽 시장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에요.
FSD는 북미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유럽은 규제 환경이 워낙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 현지에서 규제 당국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개 동승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이 실제로 FSD가 작동하는 차에 타볼 수 있게 해서 현장에서 시스템의 역량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서류와 보고서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정리해보면요, 노르웨이에서의 이번 3월 첫째 주 53.4% 점유율은 단순한 주간 기록이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줄어든 환경, 분기 말이 아닌 첫 주라는 타이밍, 유럽 전역에서의 동반 성장, 그리고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출시라는 제품 확장이 맞물려 나온 결과예요. 롤랜드 피르어도 이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테슬라에게 유럽에서 역대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현재 1분기 누적 수치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이러브9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